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으로 이렇게 해서도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을 본다, 하방을 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올리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제 뭐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시장 상황을 다 커버하고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 듣고 참고함에 따라서 이제 저도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일단 요번에 이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내용을 좀 보면은 요번부터 이제 가이드 잘 따라야 될 듯 싶다. 그래서 박스권 변동성이 일어나는 시장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린다라는 거는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특징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제 같이 대응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상승에 대한 이슈 아니면은 하방에 대한 이슈,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거를 바로바로 알려드림으로써 이제 그 판단에 맞게끔 대응을 잡아 나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최근 개인들의 순매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 갑작스럽게 1조 원이 몰렸던 구간들, 순매수 1조 원이 몰렸던 구간이 이제 이 최근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군데죠.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따라서 결국엔 여기서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2조 원이라는 순매수를 커버하고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순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급들을 다 끌어올리고 올릴 만큼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은 바로바로 이제 알려드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 단기간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단기 평선 저항 구간들, 단기 평선 저항 구간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돌리기보다는 이제 하락 저항이 더 강한 구간들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 비유 중에 그거를 좋아하는데, 권투 선수들이 싸울 때 주먹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깨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제가 권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쪽 분야 잘 모르지만은, 주먹을 보면은 이미 늦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피하거나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어깨를 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투자자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이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일단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이전에 제가 좀 주식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 좀 큰 그림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이제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일단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건 사실 제가 어 이건 이제 그 비공개 영상이긴 한데, 잠시만요.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자서전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간략히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주식을 제가 시작하게 된 시점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은, 이전에는 이제 제가 펀드를 많이 썼었어요. 이제 펀드 상품을 많이 애용을 하면서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군대를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펀드 상품을 들어놓고 갔다가 저녁 당일날에 이제 이 하락폭을 다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하는 날짜가 이제 5거래일 정도, 이제 국내는 이제 3거래일인데 펀드 환매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더 길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 일주일 걸리는 사이에, 펀드를 해지하는 사이에 이제 제 계좌가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제 왜 이렇게 손해를 봤을까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로, 모기지론 사태로 이제 시장에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면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데 좀 많은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일단 요번에 좀 특징적인 걸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들어볼 수 있는 게 2015년도 급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중국 후강통이 열리면서 2014년도 10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후강통이 열리면서 이제 외국계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크게 유입이 되던 때였는데, 이때 당시에 한류 열풍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제2회 차화정이라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2회 차화정, 과거 차화정은 자동차, 화학, 정유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상승 끌어올렸던 시기였고, 제2회 차화정 2015년도 때는 차이나 화장품, 정보통신 관련주들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급등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대비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이제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 다시 주가가 쭉 빠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때, 이때 이제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 시장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던 때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이때가 되겠죠. 자, 이때가 됐을 때, 이때 당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이때는 2015년도 때는 실적이 안 좋아서 빈수레가 요란했지만은,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을 비교해 보면은 기업들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반도체 시장 쪽에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그 말은 즉 이제 우리가 단순 주가를 계산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EPS 실적 곱하기 PER이죠. 기대감인데, 이게 이제 주가를 나타내는 건데, 2019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5년도는 PER이 높고 실적이 낮은 반면에, 지금 2019년도 똑같은 주가 흐름이 나타내는 구간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EPS가 크게 상승을 했고 PER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주가는 지금 같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15년도 대비 지금 실적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공략을 했던 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전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를 돌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이제 이런 가격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시장 흐름으로 넘어오면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여기 이제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거고, 실적에 대해서 이제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크게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다시 한번 더 좀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인버스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더 일단 확대를 해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될 게 2015년도 이때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때 기준에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가격대에서는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좀 여러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이 변수들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갑자기 상승이 나올 만큼의 지금 경기 시장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명분보다는 이제 하락이나 조정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런 예상을 하는 관점에서 최근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오다가 지금 최근 시장 흐름이 이제 확대를 해 보면은 이걸 이제 좀 보기 쉽게 분봉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단기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올라오다가 요번에 단기 추세를 깨고 크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후에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급, 그러니까 유동성이 최근 시장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수급이 많이 붙어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상승에 대한 명분을 키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수급이 붙을 명분이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FOMC죠. 예, 연준에서 이제 이런 통화량 공급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추가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그 위험에 대한 해지용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상승에 대한 명분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크게 키우지 않고 이번 위기를 잘 넘겨가겠다라는 거는, 그래서 기간적인 측면에서 그냥 천천히 좀 봐가면서 요번 조정장을 견뎌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해보면은 지금 이번 상승에서 계속해서 더 돌리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상승장,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상승과 하락이 뒤섞인 이제 혼조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혼조세장에서 대한 대응 전략, 매매 전략을 취하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명분보다는 횡보 아니면 조정이 더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매매와 플러스 이제 하락에 대한 베팅이 되겠죠.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들 맥점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결국엔 이제 인버스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이전 4월 달부터 계속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왔던 터라 뭐 지금도 또 인버스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전에 이야기했던 인버스 투자 관점과 지금과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이것도 이제 단기 관점에서에 대한 움직임이고,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로 본다면은 이번에 조정 이후에 다시 아마 이제 파란색을 제가 이제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때쯤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에 접근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일단 조정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이전 과거 크게 상승이 나왔던 움직임들을 본다면은 요건 기술적으로 볼 때 조정에 대한 부분이 기간 조정이 보통 이게 1년 내지 2년, 길면은 뭐 4년 동안도 생기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던 게 이제 과거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길었던 게 이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부터 뭐 14년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2년 주기로 상승, 그 다음에 2년 주기로 조정이 나오고 반등.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조정에 대해서 공략을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변화되는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넘어오면은 결국엔 요번에 이제 카톡방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보여드려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잘 따라야 할 듯 싶다라는 말,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제가 잘
제가 이제 매일마다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매수뷰를 본다 혹은 뭐 매도뷰를 본다 이제 이런 매매 전략 그러니까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100% 맞으면 좋은데 시장 상황이 또 이런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제가 보여주기 식이라면은 그냥 결과만 가지고 뭐 이제 뭐 오른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같이 서로 이제 윈윈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감 없이 이제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결과가 안 좋을 때에 이제 제 의견을 따라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좀 상당히 좀 죄송한 부분도 들긴 해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뭐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이제 다 같이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결론은 이번 시장을 상승보다는 이제 혼조세 시장으로 봐서 변동성 매매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최근 이제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잡고 있는 맥점 자리가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단기 평선 5일선이고 이게 지금 11선이거든요. 11선인데 이미 이제 5일선과 11선이 수렴하면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에 그거죠. 이제 어떤 추세가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는데 여기서 맥점 자리들이 이곳이 됩니다. 이제 마루와 골이 되는데 이제 이 상방에서는 이제 과열로 보고 이제 숏배팅에 들어가는 거고 하방에서는 투매로 보고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아직 이제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네, 같이 함께 따라 해보다 보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예상대로 요번에 시장이 혼조세로 이어지는지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뭐 결과적으로 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복귀 영상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